예, 오늘 그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이요. 김문수와 정강훈은 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자, 최보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치가 아닌 줄 아는데 어쨌든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을 이루고 또 칼럼을 쓰면서 가끔씩 그야말로 어떤 조선일보가 원하는 정치적 방향을 좀 유도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이 기사들을 터닝 포인트마다 쓰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최보식이 입장이 같아서 이런 기사를 썼느냐, 아니면 조선일보와 최보식이 따로 노느냐. 근데 조선일보 입장을 보면 우리 문갑식 이 유튜버처럼 올해 근무에도 조선일보의 이 방향에 대해 좀 저항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사정없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중동이라 하지만은 중앙은 삼성하고의 관계나 홍석현하고의 관계에서 사실상으로 보수 매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는 삼성하고 관계 때문에 이미 보수 매체로서의 특성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황교안을 위해서 지금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정강훈, 김문수 이 두 사람을 코너로 몰기 위해 이런 걸 했느냐. 전 조선일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통합이라는 거는요. 보수 통합에서 붙는 게 좋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근데 그 통합이라는 거는 통합할 타이밍이 되면 그때 말려도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합될 거냐 말 거냐 분열하는 걸 걱정하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수 내부의 지분이나 서로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가 이런 부분에 개입해서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방향을 유도하는 부분은 매우 저는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사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도자급이라면 작년 가을 광화문에 끝없이 모여들던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봐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던 작년 10월 광화문 집회 뒤에 정강훈 목사를 인터뷰했을 때다. 늦게 도착한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출발하려는데 취재진이 빙 둘러쌌다. 내가 스타가 됐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보겠다며 온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화가 나서 광화문에 몰려 나왔지 목사님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이래 말했대요. 적어도 80%는 나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국민을 위해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라.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파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보식 기자가 10월 3일 날 제일 많이 모였던 그 개천절 집회 이후에 정강훈 목사를 인터뷰한 내용이 10월 7일 날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 실렸습니다. 그때는 뭐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제목이 현 정권 세력은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한기총 정강훈 회장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집회 다음 날 지금 정강훈 목사 고발장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했다 하면서 시작해서 고발당한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현 정권 세력은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든 날 죽여버리는 거지. 정강훈 하나만 죽이면 조용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80차례 고발당했어요. 언론들이 달려들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도 꼼짝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 목사의 말을 소개하며 집회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 총을 맞고 나와 함께 순교하실 분들, 목숨 내놓을 분들 모여라고 신문 광고를 냈지요. 요즘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황당하겠지만 그보다는 진리 아니냐, 민주주의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계산은 안 한다.
그런데 그때 순국 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수백 명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걸 내란 선동으로 보더라 하고 채가 물으니까 전 목사가 미친 자가 운전을 할 때는 끌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로 진입하겠다고 공언했고, 자, 그랬을 때 청와대 경비대에서 시위대가 나와도 막을 수는 있는데 분신 자살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서 지켜줬다. 자, 그리고 또 채가 미친 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없다라는 구절은 시국 광고마다 들어져 있어 대중에게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헤퍼 목사가 독일의 히틀러와 싸운 롤 모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 목사가 자기 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집회 연단에서 문재인 저 X를 빨리 끌어내 주소서, 주사파를 척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연설하더군요. 최순실 촛불 시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지만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하는 성직자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하니 욕 안 먹을 놈에게 욕하면 막말이지만 욕 먹을 놈에 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목사님은 좌파 세력과 맞서고 있지만 온건 보수나 중도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너무 극단이 때문이 아닐까요 하니 자기라도 저항을 해야지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약간의 지금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심지어 빤스 목사라는 낙인이 붙습니다 라는 말도 했고,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했냐, 본인에 대해 정치 목사, 극우 성향 목사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 그러면서 묻고는 그전까지 우파는 집회 조직이나 능력에서 좌파에 비해 형편없었는데 이번 집회 개최 사실을 신문 광고와 유튜브를 통해 끊임없이 알리고 광화문으로 사람을 끌어냈고 그 역할을 목사가 님이 했다. 좌파 집회에서 민노총이 했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앙과 애국심으로 했다고 전 목사가 또 좀 우쭐을 합니다. 신문 광고와 행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기총 자금이었습니까? 이 일부 임원에 의해 횡령 사기로 고발된 적이 있지요 하니까 9시 뉴스에 내가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는데 내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리 보도했고 얼마 전 무혐의 되었다. 교회 신도 헌금이 얼마나 되기에 대규모 집회 경비를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5천 명이고 그들이 10만 원씩 내면 5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헌금을 집회에 사용하는 걸 신도들이 용인했냐.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교회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헌금은 내가 묻지도 않고 쓴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1인 독재하는 거 아니냐. 독재든 말든 그렇게 써놨고 내 생활비는 500만 원 받는다. 자, 그리고 집회에서 대놓고 돈을 거뒀다. 이게 또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래놓고는 끝에 이게 나라냐고 촛불 든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서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건 나라냐는 구호가 보였다. 오히려 박근혜 때보다 태행했다. 참석자 연령은 낮아졌고 주부는 눈에 띄었다. 주부가 나온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친정부 언론이 이 불편한 대상을 향해서 극우를 향해서 이렇게 캐 묻듯이 그때도 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보식이나 조선일보는 정강훈 목사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제 칼럼으로 돌아옵니다. 광화문 집회가 부흥회 같았다. 그렇다 해도 정권에 화난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가 아니면 표출할 데가 없으니 전 목사가 보수의 중심 인물이 됐다. 공개적으로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고 칭송하는 사람이 모여들었다. 광화문 집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다.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점을 상기시키랬다. 그는 내 나라를 위해 몸 하나 바치려는 것뿐이다. 세속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런 정강훈이 김문수와 손잡고 신당을 창당한다. 광장 중심, 투쟁 중심, 태극기 중심, 박근혜 탄핵 반대, 문재인 정권 반대 명분을 내세웠다. 지금 와서 당을 만드는 것은 실상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그동안 밀어줬고 같은 편으로 여겼던 황교안이 자기들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소위 탄핵 역적 유승민과 통합하고 광화문 투쟁 세력인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흐름에 참을 수 없어서 그렇다. 이들이 내세운 선명한 우파정당 창당에 몇몇 태극기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바람을 잡고 있다. 조선일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선일보가 볼 때 나는 극단적 유튜버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의 앞날은 불투명한데 탄핵 행적부터 따진다. 애국 세력이냐 부역 세력이냐 판정한다. 탄핵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신념은 존중받아야 되겠지만은 요즘 보수층이 가장 열광하는 진중권이 올린 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요즘 조선일보가 진중권이 엄청 띄웁니다. 뭐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탄핵 이후 보수의 환골탈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들에게 발목을 잡혀 계획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부대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최대의 버팀목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이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친문 헤게모니도 영원합니다. 평상시라면 박근혜 탄핵을 갖고 따지든 지분을 갖고 따지든 상관없고 김문수가 신당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에 열불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짓이 된다. 아무리 글과 말로 비판을 하든 광화문에서 외쳐본든 문재인 정권은 반응을 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라고 삭발 단식을 해도 그렇게 몰고 가고 공수처 등 통과시킬 건 다 통과시켰다.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 뜨고 당하는 처지가 됐다. 언론 비판이 부족해서 거리투쟁이 약해서 아나무인 정권이 된 게 아니다. 무장 투쟁이나 폭동을 할 거냐. 광화문 집회에 나온 서민도 답을 한다. 더 이상 막을 힘이 없고 표밖에 없다. 표로서 막아야 된다. 표를 분산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태극기 세력이 문재인에 맞서 힘써 싸웠지만 젊은 세대나 직장인 공감을 못 끌어낸다. 배타적인 신념이 오히려 문재인 유지를 도와준다. 자, 문정권 폭주를 마해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근데 그 앞에서 정파 지분을 따지거나 명분을 따질 것도 아니다. 결국은 명분이 바끌어가느냐. 명색이 지도자라면 광화문 사람이 모여들 때를 생각해서 나라를 좀 걱정해라. 이겁니다. 자, 길어도 좀 이야기를 해야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조선일보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황교안이가 지금 표로서 따지는 국회를 점유해오고 있는 1년 동안에 제대로 싸웠습니까? 그러면 조선일보는 무조건 모여서 표를 모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표로서 모아준 사람이 제대로 싸웠느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죠. 저는 조선일보의 지금 태극기 세력을 바라보는 말 중에 영 틀린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황교안이나 표를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국민들 표를 받아서 의회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 제대로 싸웠느냐. 고비마다. 제대로 싸운 게 아니라 장난쳤죠. 국민을 희롱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태극기 세력의 상당수가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저도 그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말은 조선일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최근에 황교안이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부분, 총선의 승리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조선일보는 바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내부도 혼란해서 이게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최보식이 황교안의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야지요. 총선에 승리하면 이원집정부제 하겠다는 사람한테 표 찍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당대표로 있는 한은 표 못 찍습니다. 나는 그래요. 문재인한테 영수회담에서 시국 현안을 논의하자고요? 경제를 논의하자고요? 영수회담에서 해결됩니까? 노란하지요. 저런 사람한테 나는 표를 못 찍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자면 검찰이 삼성하고의 정경유착을 갖다가 문정권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바이오로직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지난 2월 3일인가 출두했던 삼성의 핵심 간부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검찰에서 했다라는 이야기, 더 덮지 못하겠다라는 말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문 정권이 마치 검찰하고의 뭐 세 가지 사건 충돌 때문에 그런 양 하면서 삼성 수사팀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기소까지 갈지 안 갈지 지금 참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삼성이 데려다가 지금 이걸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걸 이번에 정말로 기소까지 끌어가 보려고 정 안 되면 이건 정경유착의 사례로 캐비넷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수사를 재개해서 끝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삼성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말 한마디까지 합니까? 당신이 김문수와 정강훈의 이 먼지까지 다 털잖아요. 이 두 사람을 제가 뭐 비유할 이유도 없고 저는 이 두 사람을 요 근래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조선도 적어도 이 문재인과 삼성의 유착, 정경유착 이거 박근혜 정권을 쫓아낸 사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모든 것을 지도해가고 선도하고 하는 좌장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칼럼을 보면요. 그러면 이것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조선은 끈덕지게 대검 정문 앞을 지키면서 집회를 해오고 있는 앵그리블루 황장수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보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조선도 당신들이 지금 모든 명분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올바른 보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당신들도 뒤돌아봐라는 거예요. 남을 뭐라 하기 전에요. 알겠습니까? 당신들도 돈 때문에 당신들도 이해관계 때문에 황교안의 이현 집정부제와 영수회담에 대해 일체 한 줄도 비판하지 않고 있어요.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옳은 거예요. 죽 써서 개줄 낳고 총선 승리합니까? 그러면 황교안을 보고 적어도 이현 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 조선이 비판을 해서 황교안 입으로 사과한다. 잘못 말했다고 하는 걸 끌어내야지요. 그리고 적어도 과거의 정경유착, 삼성과 정권과의 유착이 지금 정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단 한 줄이라도 보도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검찰 지키자 하는 앵그리 블루 운동을 조선에 기자가 와서 묻고 가고도요,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이 남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